어머니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거기에 내가 있어! 내 새끼가 거기 묻혀 있단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우리 집 장독대 아래 50년 동안 누군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까마귀가 울었다. 새벽부터 뒷마당 장독대 위에 앉아서 까악까악 울어댔다. 불길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미신을 믿었다. 어머니, 장독대 좀 치워야 할 것 같아요. 다 썩어 문드러져서.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들고 계시던 그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다. 안 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철수야.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뭔가 이상하다. 저렇게까지 막을 일인가? 그냥 낡은 장독대인데.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치 50년 전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 33분. 뭔가 날 깨웠다. 소리였다. 끼. 손톱으로 뭔가를 긁는 소리. 나무를 긁는 소리. 아니, 관을 긁는 소리 같았다. 미친 거 아냐. 그냥 바람 소리겠지.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거칠어졌다. 끄드드. 무언가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소리.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런데 그때 들렸다. 오빠, 여자아이 목소리. 새된 목소리. 오빠,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마당이 보였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작은 형체, 흰 옷, 쭉 늘어진 머리카락.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얼굴이 보였다. 안 돼. 얼굴에 눈이 없었다. 텅 빈 구멍만 2개. 입은 찢어져 있었다. 귀까지 찢어진 입. 그것이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다. 마당에서, 장독대 앞에서. 온몸에 흙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구급차가 왔다. 실려가는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보았구나. 넌 이제 봐버렸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 애가 이제 널 노리기 시작했어. 식구들을 한 명씩 데려가. 우리 가족을 원망하거든. 어머니의 눈이 뒤집혔다. 흰자위만 보였다. 네 할애비를 먼저 데려갔어. 네 아버지도 데려갔어. 이제 네 차례야.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은 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다. 극심한 쇼크 상태입니다. 뭔가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신 것 같은데. 그때 형이 도착했다. 형의 얼굴도 창백했다. 야, 너 어젯밤에 뭔가 봤지? 소름이 돋았다. 형님은 어떻게? 나도 봤어. 서울 집에서 꿈속에서 그 애가 나타났어. 오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라고 하더라고. 형이 떨고 있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차 몰고 내려온 거야.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서. 형과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절대 장독대를 파지 말라고. 파면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고.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아버지 얼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눈에 핏발이 서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땠는데요? 형이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던 날 장독대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계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셨지. 용서해라, 용서해달라 하시면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우리 집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장님, 우리 집 장독대에 대해서. 이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걸 왜 묻나? 왜 그걸 캐내려고 하나?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가. 모른 척한 게 아니네. 살려고 하는 거지. 이장님이 소리를 질렀다. 자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나도 봤어. 그 집 마당에 서 있던 것을. 뭘 보셨습니까? 아이야, 온몸이 새까맣게 썩은 아이. 자네 할아버지 방 창문 앞에 서서 웃고 있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썩은 아이라니. 그날 밤 자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 겁에 질려 죽은 거야. 이장님이 내 손을 움켜쥐었다. 손에 힘이 없었다. 늙고 떨리는 손. 철수야, 그냥 너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야. 이제 와서 건드리면 더 큰 화를 부를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먹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락을 뒤졌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앨범들, 그리고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것이었다. 이건 보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알아야 한다. 페이지를 넘겼다. 1973년 12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딸. 시아버님은 실망하신 얼굴이었다. 아들을 바라셨는데 12월 20일. 수진이가 자꾸 운다. 시아버님이 화를 내신다. 밤에 시끄럽다고. 12월 24일. 오늘 밤은 유난히 춥다. 수진이를 안방에 재우고 싶은데 시아버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마루에 재우라고. 손이 떨렸다. 12월 25일. 수진이가 그 다음 페이지들은 찢어져 나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 휘갈겨 쓴 글씨,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창문을 열어놨다. 한겨울에 일부러 아이를 얼려 죽이려고.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파랗게 얼어 있었다. 내 품에서 차갑게.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시아버님이 그냥 묻으라고 했다. 장독대 밑에 아무도 모르게. 이 집의 저주가 시작됐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다. 살인이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죽인 거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새벽 세시마다 같은 꿈을 꿨다. 어두운 방, 마루 위에 누운 아기, 창문이 열려 있다.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아기가 떨고 있다. 울지도 못한다. 너무 추워서. 그리고 문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절벗을적 할아버지다. 웃고 있다. 여자애는 필요 없어. 대가 끊기면 어떡해? 창문을 더 활짝 연다. 정신을 차리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형이 나를 흔들고 있었다. 야, 정신 차려. 형님, 봤어요. 그 애를. 나도 봤어. 방금 전에 저 마당에. 창밖을 보니 장독대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장독대가 움직이고 있다. 혼자서 들썩들썩 쿵, 쿵, 쿵. 땅에서 뭔가 올라오려는 것 같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에게 물어야 했다. 이제 모든 걸. 어머니는 깨어 계셨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초점이 없었다. 어머니, 제게 누나가 있었죠? 수진이라는 이름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다. 너도 이제 알아버렸구나. 할아버지가 일부러 죽인 겁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머니가 끄덕였다. 시아버님은 사악했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에 내 딸을 얼려 죽였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힘없는 손. 나는 참았어. 50년 동안. 매일 밤 장독대 앞에서 빌면서 제발 우리 아들들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머니, 하지만 소용없었어. 그 애는 원한을 품었어. 시아버님을 먼저 데려갔지. 심장마비로. 그 다음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죽던 날 밤 나는 봤어. 방 안에 그 애가 서 있는 걸. 내 아버지 가슴 위에 앉아서 숨을 조르고 있었어.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야. 나랑 너랑 네 형.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철수야, 도망가. 멀리 이 동네를 떠나. 그때 병실불이 깜빡거렸다. 형광등이 껐다 켜졌다 했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어머니!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한겨울 바람. 병실 아닌데도. 그리고 들렸다. 끼. 아기 침대 끄는 소리. 불이 켜졌다. 침대 옆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왜 날 안 지켜줬어?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나만 보였다. 아이가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오빠, 이제 네 차례야. 집으로 돌아왔다. 형과 함께. 둘 다 말이 없었다. 해가 졌다. 마당에 어둠이 내렸다. 형님, 오늘 밤은 저랑 같이 주무세요. 그래.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지게를 봤다. 밤 11시 47분.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다. 장독대가 달빛에 비쳐 있었다. 11시 58분. 갑자기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온 동네 개들이 미친 듯이 12시 정각 오기 시작했다. 창문에 안개가 서렸다. 추운 겨울도 아닌데. 그리고 안개 속에서 뭔가 보였다. 손가락. 작은 아이 손가락. 천천히 글씨를 쓰고 있었다. 오늘 밤. 형도 봤다. 둘 다 숨을 죽였다. 글씨가 이어졌다. 함께 가요. 그때 문이 열렸다. 저절로. 삐걱.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또각. 작은 발소리. 맨발로 걷는 소리. 방문 앞에서 멈췄다. 둘 다 이불을 뒤집었었다. 숨도 쉬지 못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다. 오빠들, 문 열어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아이 목소리가 아니었다. 늙은 여자 목소리. 쉰 목소리. 5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나와. 문고리가 돌아갔다. 덜컹덜컹.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문이 열렸다.
방 안으로 뭔가 들어왔다.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얼음장 같은 기운. 이불이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형님! 꼼짝 마! 눈 감아! 하지만 이불은 계속 벗겨졌다. 그리고 봤다. 우리 둘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아이. 얼굴은 반쯤 썩어 있었다. 한쪽 눈알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입에서는 구더기가 기어 나왔다. 보고 싶었어. 오빠들. 손을 뻗었다. 썩은 손. 손가락 뼈가 드러나 있었다. 형이 비명을 질렀다. 이야, 악! 창문을 깨고 뛰쳐나갔다. 나도 따라 뛰었다. 마당으로. 어둠 속으로.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형이 멈춰 서 있었다. 형님! 형이 떨고 있었다. 앞을 보고 따라서 봤다. 장독대 주변에 수십 개의 형체들이 서 있었다. 전부 아이들이었다.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다. 저게 뭐야? 그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우린 다 같은 운명, 딸이라서 버려진 아이들. 순간 깨달았다. 이 집만이 아니었다. 이 동네 전체가. 이 마을의 비밀, 이제 알았네. 아이들이 동시에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이제 모두 데려갈 거야. 우리를 묻은 사람들 모두.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이장님, 노인들 모두 다들 아시죠? 이 마을의 비밀을. 침묵. 70년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 아기들이 사라졌습니까? 이장님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시대가 그랬네. 시대가 그래서 아기를 죽여도 됩니까? 노인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가 뭘 어쩌란 말이냐? 태를 이어야 했어. 아들을 낳아야 했다고. 그래서 딸들은 죽여도 되는 겁니까? 노인이 얼굴을 붉혔다.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산에 놔두고 온 거지. 누가 데려가기를. 그게 죽인 겁니다. 한겨울에 버리는 게. 노인들이 웅성거렸다. 우리 집도 그랬어. 우린 강해. 우린 땅에. 하나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공범이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저주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죽었습니까? 모두 고개를 숙였다. 심장마비, 의문사, 자살. 전부 그 아이들이 데려간 겁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속죄해야죠. 이제라도.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삽을 들고 우리는 장독대를 파기 시작했다. 이제 끝내자. 이 저주를. 1시간쯤 팠을까. 삽에 뭔가 걸렸다. 나무 상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작은 뼈들. 아기 뼈. 옷가지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상자 안쪽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이건 안에서 긁은 자국이다. 살아 있었던 거야. 묻힐 때 형이 상자 밑바닥에서 뭔가 꺼냈다. 종이 한 장. 할아버지의 편지였다. 이 글을 읽는 자손에게 나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내 손녀 박수진을 죽였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땅에 묻었다. 딸이란 이유로 나는 지옥에 가도 싸다. 하지만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 상자를 파내면 모두 죽는다. 절대 파지 마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이자 저주다. 편지를 읽는 순간 바람이 휘몰아쳤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한낮인데 갑자기 밤처럼. 뭐야? 이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땅이 흔들렸다. 쿵!
쿵, 쿵. 지진이 아니었다. 뭔가 올라오고 있었다. 장독대를 뒀던 모든 자리에서 저기 봐! 누군가 소리쳤다. 땅에서 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작은 손들, 아기 손들, 수십 개.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 손들이 발목을 붙잡았다. 살려줘! 으아! 내 다리를! 사람들이 넘어졌다.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어린 아이들이 땅에서 기어 나왔다. 반쯤 썩은 얼굴들, 텅 빈 눈구멍들. 엄마, 아빠, 왜 날 버렸어? 추웠어. 너무 추웠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어. 이게 우리가 한 짓이구나. 형이 내 팔을 붙잡았다. 도망가자.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사방이 아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앞으로 나왔다. 수진이었다. 이번엔 얼굴이 또렷했다. 예쁜 얼굴. 하지만 눈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오빠들 같이 가요. 땅속으로. 수진이가 손을 뻗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터졌다. 오빠가 늦었어. 50년이나 넌 거기서 혼자.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난 얼어 죽었어. 배고파 죽었어. 무서워서 죽었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수진아, 다 같이 죽어. 이 마을 사람들 전부. 그래야 공평해.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다.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수진아,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렸다. 엄마가 널 지켜야 했는데 시아버지 무서워서 너를 포기했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죽여. 엄마를 죽여. 대신 이 아이들은 제발. 수진이가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날 버렸잖아. 미안해.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니, 비가 아니었다. 눈이었다. 한여름인데 눈이 내렸다. 수진이가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다. 그날도 눈이 왔었지. 목소리가 어려졌다. 진짜 아기 목소리로 돌아갔다. 추웠어. 엄마, 너무 추웠어. 수진이가 무너졌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안았다.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해.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다. 수진이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엄마, 나 무서웠어. 혼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다. 원한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외로움이었다. 일주일 후 마을 공동묘지에 작은 비석들이 세워졌다. 이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비석.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절을 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바다였다. 어머니는 수진이 무덤 앞에 앉아 계셨다. 매일 아침 찾아오셨다. 수진아, 엄마와 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꽃을 가져왔어. 어머니는 이제 편안해 보이셨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형도 내려왔다. 수진이 무덤 앞에 섰다. 수진아, 내가 늦었어? 미안해. 형이 무릎을 꿇었다. 나도 겁쟁이였어. 도망쳤어. 이제라도 용서해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무덤 앞에 심은 장미가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밤에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변했다. 모두 참회하며 살았다. 집집마다 작은 제단을 만들어 매일 절을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꿈을 꿨다. 환한 들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수진이도 있었다. 웃고 있었다. 진짜 아이처럼.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오빠, 고마워요. 이제 편해요.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마당에 나갔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하얀 장미들이 피어 있었다. 어머니가 물을 주고 계셨다. 철수야, 예. 어머니. 우리 용서받았을까? 나는 장미꽃을 쳐다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저 꽃들이 증거잖아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다. 5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수진아,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을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람이 불었다. 장미 향기가 진했다. 마치 누군가 내 곁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알았다. 수진이가 떠났다는 것을. 이제 진짜로.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죽은 자들은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 있다. 그리고 끝내 사랑해야 할 이들이 있다. 늦었지만 박수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요.